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차승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전 산업에 걸쳐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채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비대면 면접, AI 면접 등 새로운 채용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SNS를 활용해 인재를 채용하는 소셜 리크루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런 채용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까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소셜 리크루팅,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 개념부터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SNS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해외에서 새로운 채용 트렌드로 각광받는 게 바로 소셜 리크루팅입니다. 소셜 리크루팅이란 기업의 SNS를 활용해 인재를 채용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영되는 취업 플랫폼을 활용해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존의 채용 방식과 SNS를 이용하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군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SNS에 기업이나 브랜드 계정을 만들어서 채용 정보를 공유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네. 채용 공고를 올리게 되면 여기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지원자들이 이메일이나 쪽지, 트윗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채용 방식보다는 좀 소통 면에서는 더 활발한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쌍방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직자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질문할 수 있고, 또 기업은 관심이 있는 인재에게 먼저 채용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취업 방식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보니 실패 확률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일종의 스카우트 개념으로 이 소셜 리크루팅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불특정 다수를 채용하기보다 기존의 기업 SNS나 관련 SNS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는지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실력을 쌓은 사람들에게 취업 제안을 하는 거죠. 또 외국의 경우에는 소셜 리크루팅의 가능성을 보고 유명 대기업들이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펩시콜라 역시 자사의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소셜 리크루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아직까지 뭔가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처럼 다소 자유로운 분위기의 기업들에서 소셜 리크루팅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소규모로 빠른 채용이 필요한 업체들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 자체가 파격적이다 보니까 장단점도 좀 뚜렷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장점은 기존의 채용 방식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채용보다는 전문적인 직무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채용을 원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보니 기존의 채용 방식들에 비해 비용과 인력이 적게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뿐만 아니라 SNS의 파급력을 활용해 채용 활동을 빠르고 넓게 홍보할 수도 있고요. 또 예비 취업자들과 지속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력서에 나와 있지 않은 지원자들의 소셜 활동을 통해서 더욱 정성적인 평가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인재들에게 노출되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대규모로 지원자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원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릅니다. 또 채용 과정 중에 지원자들과 관계를 쌓게 되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소셜 리크루팅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채용을 중개하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들은 소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되면서 구직자가 이력을 등록하고 관심 지역이나 업무를 등록하면 조건에 맞는 기업과 매칭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으로 채용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채용 방식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 회사에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신이 관심이 있는 기업이 소셜 리크루팅 방식을 이용한다면 과감히 도전해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나 직무에 대한 업로드를 꾸준히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아울러 채널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많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가치관을 적절히 어필하는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꾸준함과 진정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컷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과거 2000년대를 대표했던 온라인 생활 공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2000년대 대표한다라고 하면 또 저는 알고 있죠. 바로 그 미니홈피, 싸이월드 아닙니까? 네, 2000년대 초반 3천만 명 넘는 회원 수를 자랑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소셜미디어 싸이월드가 2년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이 뉴스를 대하는 자세에서 세대가 나뉜다고 하는데요. 추억을 많이 쌓은 세대일수록 이 소식을 반기지만 싸이월드를 모르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때요? 차승은 기자는 반기는 세대인가요? 아,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반기는 세대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싸이월드가 돌아온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차승은 기자도 그렇고 분명히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재출시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주요 앱 마켓에서 인기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예전 싸이월드가 그대로 부활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가 컸던 만큼인지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데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앱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통신사에 따라서는 본인 인증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미니홈피와 미니룸, 일촌평 같은 예전처럼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있지만 사진첩이나 다이어리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다들 그 추억을 다시 좀 들여다보고 싶어 했을 텐데 제대로 된 부활을 하려면 그럼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네, 운영사 측은 예측보다 많은 관심에 트래픽이 몰려 업로드가 지연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더 제대로 준비해서 출시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싸이월드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 복원을 마무리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싸이월드 앱에 연동시키겠다며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네. 새로운 채용 방식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고 진심 어린 노력과 경험을 쌓아서 더 많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취업의 꿈을 이루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차승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